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60 치타TV 치메타파 경공매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난 시간이 첫 시간이었죠. 치메타파 경공매 경매가 과연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다시 이제 그 시간에 이어서 다시 다음 내용을 한번 이게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책을 우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어렵고 위험한 것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학문이라도 공부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경매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권리 분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낭패하기 십상이다. 일반적으로 매매, 교환 등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부 조작이나 위조 등의 수단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 것처럼 팔아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을 통해서 매각되는 부동산만큼은 그런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소유권 등 권리 부분의 하자가 등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기재되어 부동산을 낙찰받게 된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항고, 낙찰 불허가, 이의 신청 등으로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낙찰받은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되는 권리들을 깨끗이 정리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경매를 통한 거래만큼 안전한 것도 없다. 그러나 권리 분석과 물건 분석을 정확히 하고 입찰해야 함을 전제로 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교재에는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국가배상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이제 구체적인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국가배상법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제2조는 배상 책임에 관한 조항이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경매는 어렵고 위험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책에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이게 읽어드린 거 내용대로 경매는 뭐 어렵고 위험한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경매 법원을 한번 가봤어요. 구경 좀 해보려고. 도대체 경매 법원의 분위기가 어떤가 하고서 이제 가봤는데, 요즘은 젊은 청년들, 젊은 아가씨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젊은 아가씨들, 그리고 물론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중장년들, 이게 전 연령층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경매가 그렇게 어렵고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사실 경매에 대한 경험이 없다 뿐이지, 이렇게 책을 읽는다든가 경매 학원을 다녀가지고 공부를 해서 하면 그 내용을 파악한 뒤에 법원을 가서 이렇게 입찰을 하는 과정은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게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도 같이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교재를 같이 읽어 나가면서 같이 공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어주기만 하고 설명을 안 해준다, 이렇게 불만을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같이 이게 지금 경매를 공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서 꼭 유튜브를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부자 되기보다
이런 경매로 이제 경매로 부자 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또 치매도 타파 이 경매 같은 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이게 머리를 써야 되니까 머리 써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치매가 타파될 것 같아요. 치매 예방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노인분들요. 저도 내일 모레면 좀 환갑인데 미리부터 치매 예방을 해야 되겠죠. 다음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또 경매의 발생과 시작이라는 그런 내용이 또 이제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의 발생과 시작은 경제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자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거 한번 돌아가서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경제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려간 현금 또는 물품 대금, 공사 대금을 계약 시의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로 지위를 달리하게 된다. 채무자가 불가피하게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 회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모색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경매이다.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 지역의 경우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거래 자체가 무효인데 경매는 그린벨트 같은 구역 내의 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를 통하게 되면은 여기 뭐이죠? 금방 여기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토지를 이제 만약에 일반 매물로 이제 살 때 그게 아무나 못 사거든요. 그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경우에는 이게 사기가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토지 구매하는 게. 근데 이 경매를 통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점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 아무나 살 수 있는 거. 경매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낙찰 받아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편리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린벨트 같은 구역 내 그런데도 이게 경매를 통하면은 그린벨트 매물도 이게 쉽게 이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경매를 통해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그린벨트가 뭐냐는 것도 설명을 해놨네요. 뭐 혹시 또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린벨트라는 것이 개발 제한 구역, 도시 근교 농지 및 임야의 보존과 자연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 제한 구역 제도를 신설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때 1971년에 이 그린벨트 말하자면 이제 그런 개발 제한국이죠. 우리말로 개발 제한국인데 그걸 말하자면 설정을 해가지고 이 도시가 도시의 규모가 무분별하게 이게 말하자면 녹지 공간을 훼손하지 않게 그런 걸 만들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그린벨트도 많이 이제 해제가 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정권 시절에 그때도 이제 많이 그린벨트 해제가 됐었는데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이 경매는 이제 여기 종류를 이제 설명하는 게 있네요. 이걸 한번 설명해 보면 이 부동산 경매는 이제 광의의 경매로 따졌을 때 사경매와 공경매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공경매는 또 이 사경매와 공경매 중에 공경매는 또 공매하고 법원경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동산 경공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동산 공매하고 경매를 뭉뚱그려 가지고 부동산 경공매라고 하는 건데 이 공경매는 공매하고 법원 경매로 나누는 겁니다. 공매라는 거는 이제 이게 일반인들이 이게 세금을 이제 제때 못 냈을 때 이게 이제 관공서에서 이게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를 붙여요. 그게 공매고 이 경매라는 건 법원 말 그대로 대법원에서 이제 법원 경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법원 경매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로 나눕니다. 예. 제가 알기로 이게 강제 경매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게 가압류를 붙인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근저당 같은 거 설정 안 하고 가압류를 붙였던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게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판결문을 받아 가지고 이게 경매를 붙이는 게 강제 경매고 그런 식이고, 임의 경매는 이제 은행에 이제 근저당을 잡혔던 사람들이 이 채권자들이 이제 이게 이제 채무자가 돈을 제때 안 갚았을 때 이게 은행이나 이제 이런 은행들이 이제 은행 채권자잖아요. 말하자면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임의 경매를 붙이는 겁니다. 임의 경매는 법원 소송을 안 통해도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장점이 있죠. 임의 경매는. 강제 경매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해야 강제 경매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써 있네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경매는 크게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으며, 광의의 경매는 다시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뉜다.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진행시키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컨대 농수산물 시장에서 곡물, 채소류 등을 호가로 입찰시키는 경우와 수산물 시장에서 어패류의 입찰, 개인 미술품 등을 입찰시키는 경우 등이다. 협의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공매와 법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시키는 법원 경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는 다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뉘는데, 강제 경매란 채권자가 집행 권원에, 아까 말씀드렸죠. 법원 판결을 받는 게 집행 권원을 판결받는 거예요. 집행 권원에 의하여 법원에 강제 매각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경매 개시 결정을 하여 이를 매각하는 절차이다. 이에는 지급 명령, 확정된 이행 판결, 조정 조서, 이행 조서, 화해 조서, 청구 권원이 있는 공정 증서, 공증된 금전 채권 문서 등이 있다. 그리고 임의 경매라는 것은 담보 물건 또는 집합 건물에 대한 전세권 등의 권리자가 담보 또는 용익 물건에 대하여 자신의 피담보 채권이나 전세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이 경매를 진행시키는 경우인데, 이는 채권자가 갖는 고유의 권리인 경매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매 진행 절차이다. 임의 경매는 집행 권원의 존재를 요하지 않으며, 또한 신청 시에도 집행력 있는 정보는 필요치 않으나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예컨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은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근저당권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또 이게 용어 설명이 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호가라는 것이 또 설명이 되어 있네요. 호가라는 것이 뭐냐면은 증권시장이나 부동산 거래시장 등에서 거래원이 고객의 주문에 따라 표시하여 전달하는 매도 매수의 가격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원에 가압류 같은 거 법원에 이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판결을 받는 거죠. 거기서 집행권원을 판결받는 건데,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사법상 일정한 이행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그 청구권을 강제로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공정한 증서다. 그러니까 공정한 증서라는 얘기입니다. 공정한 증서가 있어야 비로소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보 물건이라는 것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 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 물건이다. 제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담보 물건. 그 다음에 용익 물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한 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따위다. 뭐 그런 게. 뭐 이제 여기서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같은 거는 뒤에 다시 또 이제 또 언제 또 설명이 나옵니다. 뭐 그때 또 다시 배우기로 하고 우선은 이제 그런 용어부터 우선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입찰 기일과 낙찰 기일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입찰 기일이라는 것은 법원에 가서 이제 이게 물건을 낙찰 받으려면 입찰 기일 기일에 가야 되잖아요. 입찰 기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법원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날을 입찰 기일 또는 매각 기일이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 기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법원에서 낙찰 허가를 결정하는 날로서 매각 결정 기일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법원은 매각 허가 결정을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낙찰길이라는 것이 매각 결정길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이게 법원에서 이게 물건을 하는 게 낙찰 받는다고 했는데 요새는 낙찰이란 말을 잘 안 쓴다고 그러대. 옛날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뭐 그러니까 낙찰길이라고 안 하고 요새는 뭐 매각 결정길이라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편의상 그냥 낙찰 옛날에 쓰던 말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저번 시간에 경매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설명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또 경매란 경매가 어렵고 위험한 것인가 또 경매 발생과 시작 또 경매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사경매 공경매 공매 법원 경매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배워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경매 투자 수칙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